답은 하나입니다. 투자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어느 순간은 내 돈을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여행을 가 있을 때도, 심지어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이유 같은 내가 1인 기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유가 아니니까요.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춥니다. 전문직의 브랜드와 마케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파트너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 자이언츠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전문 자격사들, 변호사든 세무사든 노무사든 법무사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우리는 전문 자격사로서 돈을 벌어요. 근로로 벌죠.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노동력을 써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24시간 이상을 일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8시간만 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10시간, 1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죠. 그럼 수입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월 3천만 원 버는 분도 계시고 월 5천 버는 분도 계시고 잘 나가면 1억 원씩 버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다죠.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죠.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이미 나를 쪼개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더 벌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쉬면 수입이 끊깁니다. 아프면요, 돈이 안 들어와요. 휴가를 가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하죠. 이게 근로소득의 무서운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많이 벌면 좋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를 보십시오. 전문직이 열심히 벌면 벌수록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누진세 구조거든요. 많이 벌면 40%, 45% 지방세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억을 벌어도 실제로 내 손에 쥐는 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세금입니다. 물론 세금 내는 게 국민의 의무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죠. 은행에 넣어둔 돈은 사실상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해서 벌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투자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어느 순간은 내 돈을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여행을 가 있을 때도, 심지어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이유 같은 내가 1인 기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유가 아니니까요.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춥니다. 그런데 투자를 통한 소득은 다르죠.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월세가 들어오죠. 내가 자고 있어도 들어옵니다. 주식에 투자했으면 배당이 나오죠. 내가 여행을 가도 나옵니다. ETF로 시장에 분산 투자했으면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내 자산도 늘어나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안 되죠. 바람직한 투자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근로소득은 계속 벌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문직으로서 내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체력이거든요. 이 수입으로 생활비를 벌고 투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벌어들인 돈을 전부 쓰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무조건 떼어놔야 합니다. 월 수익의 20%든 30%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시고요. 세 번째, 공부를 시작하세요. 부동산 투자가 관심이 있으면 부동산 공부를, 주식이 관심이 있으면 주식 공부를, ETF가 끌리면 ETF 공부를 하시고 환테크나 금리 공부도 다 하셔야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시고요. 네 번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시고요. 실패에도 타격이 적은 금액으로 연습하는 거죠.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접근하세요.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부자 되겠다고 조급하게 굴면 큰 코 다칩니다. 천천히 꾸준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전문 자격사로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사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시간의 제약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내가 쉬면 수입이 끊기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투자를 배워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ETF든 환테크든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콘텐츠 기반 브랜딩 전략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다면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전국 주요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자 마케팅에서는 매달 초월반이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